청소년이여 토론하라. 안녕하세요.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6회째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굉장히 핫하다는 증거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너튜브로 이 방송을 즐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몇만 회씩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토론러들 사이에서는 이걸 족보처럼 보면서 저때 공격하고 저때 수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돌려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몰랐어요? 금시초문인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매서운 분들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매운맛을 보여줄지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2020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명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12번의 팀 스테이지를 거치게 됩니다. 선발된 12명의 MVP들 중 MVP 스테이지를 통해 최후의 4인을 선정,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간을 빛내줄 토론러들을 소개합니다. It all started as a normal night. She was dancing under the morning light. After some drinks of coke and rum, I asked her, where were you from? 마, 내가 MVP 하러. 내가 상암까지 왔다. 내가 심사위원들이랑 밥도 먹고 자료도 달달 외우고 머리 트지게 공부도 했고. 마, MVP 내 거다. 비키라. 자, 오늘은 어떤 토론러들이 모였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김나은 토론러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밝은 에너지 김나은입니다. 대전에서. 네. 대전은 좀 그냥 심심한 도시로 좀 유명한데. 저희는 네. 심심하지 않습니다. 광역시답게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는 이쁜 카페나 예. 이런 숨은 보석 명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박찬주 토론러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를 꿈꾸는 서울방송고등학교 박찬주입니다. 평화를 꿈꾼다고 피스 한번 해줘야죠, 안 해요? 피. 어떻게 특이하게 하시. 토론이 평화롭다는 것은 네. 이게 사실 많이 없는 일인데. 네. 저는 그 평화롭게 토론, 각자의 의견을 내자 해가지고 예. 평화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걸 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좀 말을 더듬는 성격이라. 그래요? 네. 더듬는 성격?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대해 볼게요. 평화주의자. 감사합니다. 네, 평화주의자. 다음으로 김지수 토론러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3일상업고등학교 김지수입니다. 저는 토론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운 알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운은 박찬주 토론러가 띄워주세요. 토론에서 론 논리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21세기 토론쇼를 제패하러 온 김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혜원 토론러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방송고등학교 2학년 전교회장 황예원입니다. 황혜원 토론러는 어떻게 본인의 의사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 추천으로 나온 겁니까?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나오게 되었는데 네.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방송 계열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나와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타의적이었지만 네. 뒤로 갈수록 이제 자의적으로 변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편호장 토론러. 헬스 형이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저 자신을 찾으러 온 토론자 현호장입니다. 예.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멋있다. 네. 편호장 무슨 뜻입니까? 호걸호의 글장이어서 네. 학업을 통해서 짱이 되라 이런 느낌. 학교 짱이 되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학교 짱이 되라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영 토론러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가 꾸민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토론러도 방송고등학교. 네. 음악 전공인가요? 마음속으로는 음악 전공을 꿈꾸지만 네. 영상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네. 그러면은 노래도 직접 만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짧게만 불러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다.
이게 무반주라서. 자작곡 무반주. 네. 기억나 처음 그때의 우리 마음 평생을 함께 하자던 너의 말을 하지만 너는 나에게 이별을 말했어. 여기까지. 아 좋네. 약간 좀 인디씬 쪽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약간 유희열 씨 거 아니에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곡은 잘하는데 노래는 안 되는. 네. 지영이 노래 그래요? 잘해요. 노래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 눈 감고 들었는데 뭔가 빠져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나올지. 자, 오늘 토론러들 다양한 매력을 겸비한 6명의 소년 소녀입니다. 오늘 소년 소녀들의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저희 그 21세기 소년 소녀가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또 굉장히 막중합니다. 네. 저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네. 이제 매회 학생들을 만나면서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확실히 모니터링을 하고 오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정말 오늘도 역시 청소년들의 어떤 그 재기발랄한 어떤 상상력과 토론의 어떤 그 논리,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논쟁은 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풀기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향을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이풀기 주제 공개합니다. 사후 세계는 있다, 없다. 사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진짜로 저승에 가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그 영화에 보면 모든 인간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고 무사 통과한 사람은 환생을 할 수 있는 과연 우리 주변에 환생한 사람이 있을지. 자, 사후 세계는 있다 없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사후 세계는 있다. 네 명. 사후 세계는 없다. 남자 2명. 남녀로 일단 갈렸어요. 황혜원 토론러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후 세계. 저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영화 코코를 되게 즐겨 봤는데요. 코코. 네, 영화 코코는 이제 멕시코 전통을 이제 맞아요. 기반으로 한 영화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죽은 이후가 진짜 그때부터가 이제 영원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그 삶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시행착오일 뿐이고 거기서는 좀 더 행복하고 이제 이번 생을 기반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전 죽은 뒤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 토론러. 사후 세계 있습니까? 유체 이탈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에 들었는데 네.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형체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서 유체 이탈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본인 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몸으로? 네, 본인이 자는 걸 어떻게 자고 있던가요?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얌전하게 자네요. 자기 자는 건 자기가 못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편호장 토론로는 사후 세계. 저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계시는데 예. 아직 지금껏 제대로 된 논문조차 하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없는 게 아닌가, 사후 세계는. 죽음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사후 세계가 실제한다는 입장이 있고 뇌의 망상이다, 우리 두뇌의 망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내 망상이 조금 더 유력한 거 아닌가.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들 있습니다.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뇌의 망상이라는 네. 거죠.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죠.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끝 아니에요? 저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환생도 한다 생각합니다. 환생? 네. 환생을 한다고요? 근데 환생은 네. 꼭 사람으로 환생하리란 법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개미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를 봤는데 네. 전생에 살인을 당했는데 네.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자기를 죽인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환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네.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자라서 네.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네, 범인을 잡은. 범인을 네. 잡은. 맞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떴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믿고 있다. 혹시 뭐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다시 와서 말 걸고 이랬던 사람 없어요? 말 건 건 말고 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네. 내리막길이었는데 네. 앞에가 삼중추돌 사고가 났었어요. 어. 근데 이 차가 분명히 저희 차를 박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가지고 앞차만 박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후여서 아마 할머니가 지켜주신 게 아닐까. 뭐야? 왜 불 끄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왜 그래요? 지금 가을이에요. 남양 특집 아닌데 왜 그래? 저희 할머니가 왔다 가셨나? 야, 하지마 무서워. 할머니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지영양 할머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가? 그런가 봐요. 아니 왜냐면 진짜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이런 게 다 우리가 사후세계를 어느 정도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엿죽고 싶은데 그 뒤에 할머니 계세요. 조심하세요 거기. 그럼 네.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건가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최순식 교수님이 임상체험 연구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대로는 이제 영 능력자가 전하는 사후 세계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임사체험자의 사례가 수백만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10,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임사 체험의 주장들이 거의 일관되지 않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종교와 되게 관련이 있는 주장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 아닐까 싶어서. 근데 이제 보통 임사체험이라 해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체 이탈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 어떤 연구를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본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더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본 것처럼 착각을 그러니까 뇌가 한다. 착각을 하거나 네. 이제 환영 같은 거를 이제 그걸 자기가 진실로 지금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일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막 떠올라가 가지고 막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약간 죽음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왜요? 약간 나는 누구지? 지금 이 세계는 누가 만든 거지? 약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체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약간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약간 불안감? 약간 두려움이 좀. 김나연 학생이 지금 저 말하는 저 궁금증이 바로 철학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철학이 바로 이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인식의 발달 과정입니다. 보통 죽기 전에 유언장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죽기 전이라면 어떤 유언장을 쓸지 황혜원 토론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번 생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간 것만으로도 너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번 삶의 종착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내렸지만 다음 여행지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나아갈 테니까 남아 계신 분들 저의 다음 여행지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이. 야, 멋지다. 예. 사후 세계도 사실 좀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유언을 해봤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후 세계 과연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정말 저희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풀기 토론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6 토론러들과 함께 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성교육, 과연 무엇을 말해야 하나입니다. 지난 7월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교육 차원에서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바나나를 챙겨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담당 교사는 피임에 대한 실습형 교육이 의도였다라고 밝혔지만 되레 이런 성교육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켜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학부모들의 항의로 해당 수업은 취소됐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런 실습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토론러들은 그동안 어떤 성교육을 받았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박찬주 토론러는 그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출산의 과정,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뭐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동영상만 보고 동영상은 어떤 걸 봤습니까? 그냥 약간 성에 관한 동영상이나 보고 아, 그 동영상을 본 기억은 한 몇 학년 때부터 봤어요? 1,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 교육받은 기억이 없어요. 네, 약간 특별하게 기억이 받지 않아가지고. 김지수 토론러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던 게 가장 처음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의 바탕으로 그냥 단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크게 설명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성폭력에 관해서만 주로 다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면도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딱 해서 그냥 여자의 신체는 이렇고 남자의 신체는 이렇다 이런 느낌까지만 알려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만 좀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거네요. 남녀 공의 수업을 그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함께 수업 들었지만 남자 수업을 할 땐 여자애들 눈 감아라. 네? 여자 수업을 할 땐 남자애들 눈 감아라. 아니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니 눈을 감아라라고 했다고요? 네. 눈 안 감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다 걸리면은 네. 너 눈 감으라고 했지? 그 이런 눈을 식으로. 왜 감아야 돼?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자의 자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나올 때 네. 남자애들 눈 감아.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나올 때 눈 감아. 아니 그거 이런 남자 식으로. 서로 이성분이 봐야죠 그거를. 근데 그 부분에서 눈을 가리라고 하였던 부족한 교육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반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지영 토론러는 어떤 교육을 받았죠? 저는 우선 어린이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개월수마다 이제 세포가 커지면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걸 영상으로 직접 배웠었고 그리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개월수로 커지는 거를 직접 봤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 정확한 이제 성 지식 이런 거를 배우다가 중학교 때 각 부스처럼 체험하는 걸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직접 콘돔 끼우기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강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나은 토론러는 저는 중학교 다니고 지금까지도 약간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는 항상 무조건 성폭력 교육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게 접근하네요. 성교육 자체가 아주 그러네요. 삶을 긍정하고 이성을 서로 긍정하는 게 아니라 폭력, 위험 이런 걸 위시하는. 저는 중학교 때 보건 시간에 성교육 단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배운 케이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낙태를 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막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안을 자른다든지 막 그런 거를 막 보여줘요? 네, 그런 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뭐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그 여행기 그런 거 보여주고 피임약 종류 뭐뭐 있는지 배란일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들 위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체계적으로 비교적 배웠네요. 일찍. 대체적으로는 성교육이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토론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의 신체는 나랑 다르구나 아니면 뭐 남녀 간의 성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정보를 언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이요. 저학년? 네. 1, 2, 3학년 때? 네. 그때부터 배웠고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 나이가? 저는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배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춘기, 제 2차 상징기도 오고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약간 성 쪽에 관련된 걸 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배워야 된다. 김지영 토론러는 언제부터가? 저는 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는 4살에서 6살 정도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엄마 나는 왜 여자야? 나는 왜 남자야? 라거나 나는 어디서 왔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너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호기심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박힐 수 있을 뿐더러 예.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 경우는 예. 6살부터 성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피임 방안에 대해서는 16살부터 의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얘기를 네. 술술술 하는 네. 편이에요. 굉장히 또박또박 말해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한 3살, 4살, 5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아동 성폭력 그냥 어린이집 안에서도 그때부터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자를 보면은 2016년에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었고 네. 그래서 한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 의무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저희 딸을 목욕도 시키고 저희 딸이 4살이거든요.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는 왜 나랑 다르냐? 뭐 이렇게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고민돼. 이거 얘한테 지금 가르쳐 줘야 되나? 아니면 좀 그냥 둘러대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4살 때도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직접 체험으로 한번 해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목욕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가거나 목욕탕 가보거나 이런 경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릴 때 화장실 갈 때 남자 화장실을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사촌 오빠는 좀 큰 사촌 오빠인데 어린 동생을 화장실을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때 물어봤을 때 사촌 오빠는 여긴 남자 화장실이고 남자들은 서서 싸 이런 거를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자랑 남자는 다르구나라고 그때 느껴서 나는 남자도 앉아서 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요즘 추세거든요 그게 또. 아니 왜 나만 있어? 요즘은 그게 추세예요. 뭐 튀지도 않고. 야, 이 친구들 정말. 남자는 무조건 서서 싼다는 편견을 버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어릴 때 내가 왜 남자는 아니면 여자는 나랑 다르지? 이런 궁금증 가졌던 적. 목욕탕에 갔을 때 다른 분께서 이제 남자 아기를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맞아.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렸을 땐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그냥 신경이 안 쓰였는데 좀 커가면서 약간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왜 너무 큰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그래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그렇지. 남자는 그렇지. 남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했어요. 약간 제가 좀 여기서 말하기 민망한 경험이긴 한데 네. 어렸을 때 2차 성징이 오면서 네. 저의 생식기가 막 커지는 현상이 저도 모르게 배우기도 전에 그런 현상이 부모님 앞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럴 너무 수 어렸을 있어요. 때여서. 그럼.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진짜? 저는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그게 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진짜 아들 키울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가 아직 아빠보다는 엄마랑 친밀한 나이인데 여자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애들이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엄마도 놀래서 이제 빡지르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나나에 콘돔을 끼우는 실습 수업을 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했는데 이게 피임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런 피임 교육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해야 하나?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영양. 일단 먼저 바나나에다가 피임 연습을 해본다는 건 솔직히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그에 따른 이유는 이게 집에서 개인적인 바나나를 하나 갖고 오면 꼈다가 빼면 그 바나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발상의 전환. 신박해. 바나나 뭔 죄야, 그죠? 네, 그거를 이제 먹을 수도 없고. 그거. 그래서 버리기에는 바나나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하기도 하고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한 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쯤에 이제 성교육을 하면서 피임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희 2020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관계 평균이 13.6살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첫 관계가요? 네, 보통 이제 초6, 중1 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피임 실천율은 58.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이유들이 피임 방법을 몰라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미리 알고 나면 자신이 막 급하게 하는 시간이 생겼으면 아 이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할 수 있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임에 대한 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나나에 콘돔을 끼운 거는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현 시대 청소년에 맞춰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음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선 부적절하게 본다라고 말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대 보라매 병원 비뇨기과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지뢰 사정을 피임법으로 사용한 여성들이 61.2%였고요. 그리고 콘돔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11%로 현저히 낮았거든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임의 중요성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생긴 통계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피임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바나나로 콘돔을 씌우는 성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비슷한 성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만 15세가 될 경우에는 콘돔이 포함된 성교육용 선물 꾸러기를 정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실천한 결과 핀란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10대 임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부터 제대로 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교육했을 때 청소년들이 오히려 청소년들 간의 그 무분별한 성관계를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피임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험 연령은 평균적으로 18세 이상으로 되고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기에 성경험을 한 학생에도 93% 콘돔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피임 교육이 성 관계를 일찍 하게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은 사례를 네. 들고 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성표현을 가장 억압하는 문화권이 아랍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오히려 여성에 대한 어떤 성차별이나 맞아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들이 이 교육이 뭔가 성관계를 무분별하는 성관계를 조장한다 이건 아니라는 차라리 것들. 좀 양지로 수면 위로 올리는 게 더 건강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죠. 저희가 피임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거를 이제 써먹어야지 이러고 성관계에 바로 돌입을 하기에는 솔직히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여자친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네네. 그거에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피임 방법을 배웠으니까 피임을 왜 하는지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아 조금 줄여야겠구나, 조심스러워야 되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성관계를 유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성관계를 유치하는 것은 그 흔히들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성적 쾌락을 영상에서 느껴서 아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성관계를 유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찬주 토론로가 좀 조용하네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요. 일단 앞에 걸 좀 정리하자면 모두가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생각이 동의하지만 방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정보 위주의 교육만 필요 없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동의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부모님하고 그런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이라서 약간 성에 관련된 얘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약간 그런 이렇게 TV를 보다가 채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건너뛰거나 아니면 못 보게 하시거나 그래서 저희 TV 채널에도 19금 있으면 비번을 걸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하셔서 가족들끼리는 성교육이나 아니면 성에 관련된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TV를 만약에 같이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럼 네. 무슨 장면이 나오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약간 좀 야식꾸리한 내용이 나오거나 야식꾸리는 어떤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키스신이 나온다거나 키스 안 돼요? 네. 키스신도 영화에 보면 키스신 많이 나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영화를 한참 재밌게 보다가 키스신 나오면 잠깐 딴 데 돌렸다 와요? 네. 아 그래요? 잠깐 건너뛸게 하고. 아 그랬다 다시 돌려요. 네. 키스신 끝나면 네. 언제 끝날 줄 알고. 아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집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쪽은 부모님들하고 우리 지영양 네. 약간 좀 그래도 개방적일 것 같은데 느낌은 그래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키스신이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늘 제 눈을 가리고 눈을 예,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있다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적으로 많이 개그를 치잖아요. 네. 이제 그땐 저는 늘 모르는 척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웃고 계셨거든요. 아하 같이 웃으면 안 돼요? 나도 아는데 웃을 수 있는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으면 약간 엄마 아빠와 사이가 약간 어색해질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그래서 혼자 못 웃었어요. 네, 그래서 왜 웃어 이렇게 쳐다보고 아, 아는데 네. 나도 이 코드 아는데 웃어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이제 아빠가 막 예전 사진을 보면 엄마 아빠 결혼 전 사진을 보면 예. 아 이때 너는 내 뱃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왜 그때 아빠 뱃속에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나 빼고 다 웃는 개그 코드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아빠 돼요. 뱃속에 있었다고? 네. 아 개그예요? 어디서 웃어야 돼?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빠 쪽에 있잖아요. 저희가 아, 이 예, 정자? 네. 아, 나도 무슨 얘기인가 했네. 그 얘기를 그래서 난 왜 엄마 뱃속이 아니고 아빠 뱃속이라고 그러지?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왜 그러지라고 물어볼 뻔했다가 네. 순간 이해를 하고 아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하 재밌다 아빠 이러고 넘기고 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지금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이게 토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단순히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데 지금 그쳐 있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금 토론의 성격보다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의의 성격이 토의예요.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그럴듯한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네. 제시하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방금 같은 경우도 저희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감추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든가 거기에 는 뭐 근거를 얘기한다든가. 저는 네. 솔직히 부모님과 가족들과 성적인 얘기를 성에 관련된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도 아, 네, 잘 모르겠고 어.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아, 않아서 본인 자체가 보수적이군요. 네 어. 그래서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굳이 하려고 다가와 주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크게 궁금하지도 않고. 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 말하고 싶지 않고. 네. 근데 알긴 다 알잖아요. 그쵸? 왜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아이 그 이제 친구들끼리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한 발짝 물러서 언제 끝나나 하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나 귀는 열려 있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 아냐? 아유 그러자. 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집안이라 집에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요. 예.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기생충을 보는데 19금인 장면에서 굉장히 엄마 아빠 사이에서 민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근데 장면이었죠? 저도 봤는데. 그렇고 그런 거기서 이선균 씨랑 조여정 씨가 네. 집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봤는데 이제 평소에 네. 부모님이 성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괜찮았을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막 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을 가려야 되나 말아야 맞아. 되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교육과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기성세대가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다 감춰야 되는 거. 말하면 민망한 네. 것. 네. 자, 지금 보면은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편호장, 김나은, 박찬주, 김지수 이렇게 네 분이고요. 그리고 굳이 가정에서 교육할 필요는 없고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김지영, 황예원 이렇게 두 분입니다. 저는 가정 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란 것 자체가 자신의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 성향도 잘 알고 이거에 맞는 성교육을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정의 성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편호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교육을 할 때 무턱대고 아무런 체계 없이 교육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서 부모님들 또한 자식에게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에게 정부에서 모든 성교육 책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도 계속 말하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신데 저희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들어서 그거를 옳은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 내 성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배우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뭐가 궁금한 건지를 알아낸 다음에 부모님한테 혹시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라고 여쭤보고 엄마도 모른다면 엄마와 함께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좀 다른 의견인 게 가정에서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희 가족이고 가족끼리 얘기하는 게 좀 더 솔직하고 약간 진심으로 조언, 충고 약간 더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은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주군. 저도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모님들은 저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히는 알고 계시고 꼭 성교육이 아니더라도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에 대한 책임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어쨌든 가정에서의 성교육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교육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2019년도 9월 제56차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생각이 있냐 했을 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 고민 중인 학생은 13.3%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는 학생은 33.4%,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 답한 학생들은 80.5%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그냥 절대 교육할 생각이 없다라고만 답하는 거는 이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만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성교육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문명평론가에 따르면 보통 어느 민족이나 한 10% 정도가 그런 다른 정체성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교육을 둘러싸고 소년 소녀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 그리고 가족끼리도 되게 쉬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토론러분들이 잘 어떤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뭐 편하게 좀 발언을 해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 심사위원님 나와주세요. 네, 6명의 토론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보고 있을 테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보고 있을 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은 피력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교육도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더 완전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은 사실 토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이게 토의가 되다 보니까 대립구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밋밋해지고 늘어지게 되고 토론하는 학생들 각자의 장점이 충분히 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험담들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뭐 앞으로 이렇게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뭐 시행착오를 겪었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힘들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뻗어나가는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냥 그 본인의 답답했던 점, 본인의 힘들었던 점에 이제 머물러 있는 느낌?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까 앞으로 이제 참여하는 토론러들 같은 경우는요 막 말려야 될 정도로 자기의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그래서 조우정 씨가 말려야 될 정도로 파이팅. 눈에 들어오는 한 명 한 명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예원 학생은 역시 전교 회장답게 뭐 아주 뭐 성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또 차분하게 이야기를 많이 끌어나갔지만 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의 어떤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좀 충분하게 소화를 못하고 있다.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대 보람의 병원 비뇨기과 통계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11%로 현저히 낮았거든요. 피임의 중요성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생긴 통계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이제 박찬주 학생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너무 사랑과 평화를 많이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 토론은 결국은 말로 하는 싸움이란 말이죠. 결국 말로 하는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아무 이제 이 평화만 좋아한다면 그건 방청객하고 진배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를 꿈꾸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봤는데 이제 평소에 콘돔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11%로 현저히 낮았거든요. 저는 김지영 토론러가 오늘 이야기 자체가 뭔가 이제 강력한 한 방을 가지기는 힘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젠다를 설정한다든가. 근데 막상 피임 실천율은 58.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이유들이 피임 방법을 몰라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흔히들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성적 쾌락을 영상에서 느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성관계를 유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주수 학생이 워낙 이제 말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반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크게 설명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성폭력에 관해서만 주로 다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호장 학생 토론러 같은 경우가 정말 조금 아쉬웠던 부분. 말끝을 약간만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들렸을 건데 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나은 토론러 같은 경우는 2학년 토론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풋풋하고 그런 것이 가감없이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역시나 뭔가 좀 더 자기 자신만의 경험이 아닌 어떤 근거가 있는 목욕탕에 갔을 때 다른 분께서 이제 남자 아기를 데리고 약간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자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들어봤는데요. 이걸 또 모아서 정리해서 조우정 MC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정 MC 받아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BS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오늘의 MVP 선정 이유는 자신의 경험담과 논의 주제 연결을 잘하고 성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잘함, 토론 참여도 높고 근거가 확실함이라고 평가를 받은 김지영 양 축하합니다. 김지영 양 축하합니다. 오늘 MVP는 김지영 토론러가 차지했습니다. 전 어린이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개월수마다 이제 세포가 커지면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청소년 성관계 평균이 13.6살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MVP는 김지영 토론러가 차지했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과찬이십니다. 예. 뭐 또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요? 엄마 나 MVP 됐어. 자, 우리 김지영 토론러 오늘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줬고 MVP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성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많고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성교육을 하는데 바나나가 웬 말입니까? 부끄러워서 피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성교육을 해주시면 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생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